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김석철입니다. 사실 이제 이토마토에서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요. 하나는 야인시대, 옛날에 했던 야인시대. 그리고 이제 배워야 산다. 이렇게 있었는데. 배워야 산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이 이름을 이제 정할 때도, 보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혼자서 그냥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토마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드릴까 해서 이제 배워야 산다가 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덧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15년 넘게 지금 이 배워야 산다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배워야 산다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과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을 내고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백날 천날 공부를 해봤자 맨날 다들 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요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안 봅니다. 핵심만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확실한 기준, 원칙, 이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고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과거에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증권회사 객장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막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작업으로 막 매매를 했잖아요. 이제 증권회사 객장에 있으면은 이제 객장에 막 손님들이 막 찾아와요. 손님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좀 약간 나이가 되신 한 70대 정도의 그 여자 이제 고객님께서 항상 오시는데 그분은 주식을 하는데 다른 걸 안 사요. 한 가지만 사요. 그때 그 당시에 혜태 제과.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서 왜 우리 사모님께서는 왜 맨날 혜태제과만 사십니까? 혜태제과도 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 주씩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사가지고서 연말에 저기 주주총회들 하잖아요. 보통 이제 주주총회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옛날 이제 좀 나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거 이제 받는 재미로 혜태제과를 사기 시작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저보다 혜태제과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혜태제과에 대한 어떤 주가 판단이 오히려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때 사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이때 팔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전 세계의 어떤 무슨 뭐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제 상황들,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다 섭렵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와 한 6주 정도 강의를 하면서, 6강 정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을 하겠다.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만 기억을 하면서 맨날 전문가들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도 한번 홀로서기를 해보겠다. 이거를 이번 방송 강의를 통해서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배워야 산다를 뭐 강의도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계속 했었는데 보면은 강의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말미에는요. 최근의 주가 흐름이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돈 버는 장세입니다. 수익률 게임, 머니 게임이 벌어지는 돈 버는 장세죠. 그래서 강의와 더불어서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장세의 흐름의 어떤 주간 단위의 어떤 변화 흐름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은 추천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종목들 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미에 잠깐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이제 주제는요, 주식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고 싶으시죠?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어떤 무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권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무술을 할 때도요, 고수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되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되게 심플해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하수들이라든지 중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는 척들을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나대죠. 그죠? 고수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원론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다 아는 얘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왜 고수가 되지 못하고 왜 맨날 번번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아는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는 것만 제대로 지키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아는 거, 다들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는 거, 그걸 안 지키니까 결국은 여러분께서 항상 나중에 보면 손해보고 어떤 때는 돈을 벌다가 그냥 한몫에 다 털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죠. 그래서 이번 주식 고수가 되는 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만 알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저와 하나하나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면은 말입니다.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그림을 항상 좀 처음에는 좀 보여드려요. 이제 프롤로그를 하면서 첫 번째 보여드리는데, 그럼 과연 주식 고수가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주식 고수가 되느냐? 예. 막 종목 분석을 잘하고, 막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요새는 사실 차트, 과거에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말입니다. 이 막 기술적 분석이 유행할 때는 차트도 되게 많았어요. 차트의 종류도 되게 많았고, 어떤 때는 뭐 삼선 전환도가 유용하게 쓰이고, 어떤 때는 과거에는 이제 뭐 P&F 차트 이런 것들이 막 유용하게 쓰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정보라든지, 워낙 이제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트레이딩 기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파란 쪽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은 그죠? 아주 이쁜 이게 머리카락이 되고, 이게 이제 코가 되고, 그죠? 이게 턱이 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이쁜, 이게 귀가 되고 하면은 아주 이쁜 여성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빨간 쪽 측면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요, 이게 코예요. 그죠? 이게 턱이에요. 이게 입이에요. 이게 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앞머리카락. 이게 두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십니까? 마귀 할멈 같은 약간 마귀 할멈 같은 그런 분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똑같은 그림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아주 예쁜 아가씨의 그림이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또 전혀 다른 아주 늙은 노파의 얼굴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크게 달라져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고수가 되고자 하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맨 먼저 접근하는 그 관점이라는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느냐. 가장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지, 누가 돈을 그냥 묻어두려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 관점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를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돈을 벌려는 관점보다는 적어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돈을 크게 잃지 않는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그게 관점의 차이이자 나중에 보면은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어떤 걸 생각을 하자면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주식 투자. 근데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아, 그래, 안정적으로 나는 뭐 가령 그렇죠. 나는 한 달에 뭐 한 1억을 맡겨놨으면 뭐 은행 이자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벌 거야.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이 토마토 방송 보고 하루 종일 뭐 어디 방송 보고 하면서 막 상한가, 뭐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맨날 이제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의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개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주식투자라는 것이 이제 좀 압축해서 생각하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관점과 주식 매매를 생각하는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시장에 뛰어들었으면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매를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는 120%. 근데 투자를 하면 그나마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께서 이제 첫 걸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관점과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 크게 손실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은 결국 투자냐 매매냐의 관점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손실을 사실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손실만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벌겠다라고 뛰어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실에,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결과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돈을 따기는커녕,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벌었다가도 다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투자의 기본 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맨 처음에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든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급해지죠, 그죠? 막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좀 쪼그라들게 되면은 어느새 미수를 쓰게 되고 신용을 쓰게 되고 막 하루 이틀짜리 그냥 매매에 빠져들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맨 첫걸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시장의 이 막 복잡 다단한 마력에 나를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께서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바라보시게 되냐면은 숲을 보게 돼요. 숲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매하지 말고 투자해라.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죠? 그러면 숲을 왜 봐야 되냐? 숲을 왜 봐야 되느냐? 안 좋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매주 수요일 날 명인들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서 저는 거의 시황의 한 3분의 2 정도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릴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전문가,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이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인기를 끌 수 있는 전문가들은 예, 방송에서 안 좋지만은 이거 사면은 올라갑니다. 예, 시장은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상한가를 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그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 확률이 참 적은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확률이 적은 게임에서 거기다가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으면은 확률은 더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시황, 그러니까 숲을 보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지금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가늠한다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매매라는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숲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왜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한가 종목은 몇 종목씩 나오고 아무리 안 좋은 시장이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예,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숲이라는 것은 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투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숲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숲의 환경이 녹록지 않고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내 투자 자산을 좀 지키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숲, 시황, 전체적인 그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그때 마음 놓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도 조급하게 투자했던 것보다 더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관점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체계를 밟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숲을 안 보고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숲을 안 보고 나무, 종목만 보니까 예? 여러분들을 자꾸 그냥 투기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냥 예?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개미로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벼에 산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벼에 산다에서 막 단기 트레이딩 기법, 뭐 상한가를 골라내는 기법.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공부라고 봐요. 왜? 여러분들 결국은 자꾸 결국은 사지로 몰아넣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자꾸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만 상한가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이냐, 시초가에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매매하는 개인으로 이제 트레이닝 시키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잃는다라는 거죠. 원론적이지만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그 투자자들 10명 붙잡아 놓고 설문조사 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어떤 보통의 기간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한 종목당 기간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론조사 하면은요, 보통 60% 정도는요, 나는 중장기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대부분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 알죠. 스스로도. 근데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라든지 뭐 이런 그 주식 투자의 고수들, 대가들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 중장기로 해야 된다.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단기로 한단 말이에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는 온데간데 없고 단기 투자, 어떤 때는 또 초단위 투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을 할 때 이런 투자의 원칙을 먼저 다시 한번 세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탕이 돼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 단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요, 단기 투자하는 분들의 마인드는요, 항상 뭘 살 것인가가 항상 있어요. 매수에 항상 매수. 그렇죠? 뭘 살 것인가? 왜? 단기 투자를 하려면 뭘 사야죠. 근데 장기 투자, 중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느 시점에 언제 잘 팔고 나올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매도 시점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느냐. 예,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번 되돌이켜 보잔 말이에요. 옛날에 한 1억이 있었는데 1억 다 날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 도전을 했는데, 예, 이제 도전을 새로 할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잘못됐던 거 좀 다시 한번 복귀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뭐, 온데간데 없죠. 그 생각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골랐다?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시대를 쫓아갔다?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매매의 어떤 투자의 관점에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 대부분이 사실은 성공을 한 분들이 손에 꼽혀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과거 매스컴에서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있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있잖아요. 예. 사라져버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는 측면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실패했던 패러다임, 과연 그걸 가지고서 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내 어떤 매매 기법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그 처음에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잘못됐다라는 점. 이걸 인식을 한다라면 그걸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령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예, 그러신 분들도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주식이 갑자기 또 뛰어 올라가지고서, 나는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 고수의 길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식 고수는 투자의 관점,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실패했던 그 관점은 과감하게 용도 폐기시켜버리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 그 관점을 우선적으로는 명확하게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예들의 복귀 같은 데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어떤 분들은 저 양반은 맨날 주식 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주식 언제 사냐?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도 주식을 사죠. 매일 고객들 관리를 하면서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 명인들의 복귀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을 하는 포인트는 결국은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때는 좀 쉬세요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이것저것 주식 사자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설픈 때 주식을 자꾸 사려고 하면은 뭡니까? 다 손해봤다가 또 물때가 들어왔을 때는 결국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수들은 말입니다. 하수들은 주구장창 매수만 생각해요. 매수. 내일은 또 뭐 살까? 모레는 뭐 살까? 글피에는 뭐 살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방송, 이 증권방송에서도 제일 그 인기 있는 방송이 종목 진단하는 거하고 종목 추천하는 그 코너들이 인기가 있는 게 1년 360일 뭐 영업일수는 아니겠지만 영업일수대로 매일 종목 추천하는 거 그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식 시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뛰어들다 보면은 이 여기저기 지금 증권 방송에서 종목 추천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 그게 여러분들을 자꾸 쉬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계속 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프로야구 선수가 여러분들 타율이 높은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좋은 볼이 올 때만 칩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볼,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볼만 골라서 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타율이 높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배트를 빈번하게 휘두르는 사람은 삼진당할 확률, 그리고 나쁜 공에 배트를 휘두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타율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게 하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는 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 또 이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놓으면 또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그죠? 예. 중수는 뭐냐? 그나마 이 하수보다 나은 중수는 뭐예요? 안 좋을 때는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예. 하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횟수가 그만큼 줄겠죠. 그죠? 예. 그게 중수예요, 중수. 중수들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은 조금 한 템포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템포 기다리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아이고, 내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 또 타자가 있으니까. 주식들은 얼마든지 있고 기회는 얼마든지 오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그거를 끌어들여야지. 내가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자주 강의하면서도 주식하면서도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밀당을, 주식도. 근데 맹목적으로 주식 시세를 쫓아가 보세요. 결국은 그 주식에 저는 버림받는단 말이죠. 어떤 때는 가려면 가라라고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고수들은 그래서 뭐냐. 잘 팔아요, 고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 실패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요. 종목을 잘 못 샀다라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결국은 종목을 잘 못 샀어도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3%, 5%에서 그냥 손절치고 나오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 매도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절을 잘 치고, 오히려 손절을 잘 치고 손절을 이쁘게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딴단 말이죠. 죽을 때 죽을 줄 알고, 그죠? 과감하게 손해를 봤지만은 아니다 싶을 때 그냥 과감하게 던질 줄 아는 사람. 근데 항상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많이들 투자 실패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도 시점을 잘 못 잡고 욕심 부리고, 그죠? 결국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못 사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매수를 해서 손절 시기를 놓쳐서 그냥 하염없이 5% 손해 볼 걸 10%, 20%, 30%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주식을 샀는데 수익을 냈는데 더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고 이전에 수익 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 계세요. 종목 진단 하다 보면, 그죠? 그게 결국은 뭐냐? 궁극적으로 보면은 고수들은 사는 것보다는 파는 거, 매도의 시점을 잘 캐치하는 거. 이게 결국은 이제 고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건데,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도외시하면은요,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정보를, 종목 정보를 얻고, 날고 기는 어떤 그런 그 차트를 통한 어떤 매매 스킬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좋은 전문가한테 뭐 회비 내가지고서 그 전문가한테 100% 맡기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호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요, 얼마만큼 무서운 데냐면은 이 주식시장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그죠? 피라미드 프로그램인데 맨 첫 번째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들. 그죠?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들. 이 주식시장을 아우르는 최상층부에 있어요. 이 최상층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빠른 정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어떤 그 투자의 스킬,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있어요. 그죠? 그게 이 주식시장에서 최상위 계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흔히 아는 이제 큰손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뭡니까?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이제 시작 막 발동 걸리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이런 게 없으면은요, 그 시세는요,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어떤 시세가 힘있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뭐예요? 이런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편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어느 구조냐? 바로 이제 이런 구조들이에요. 전문가 집단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주식은 어떻게 될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 집단들 아니면 증권사 영업 직원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이제 전문가들, 뭐 유튜버들, 이제 최근에는 유튜버들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는 하나의 이제 어떤 섹터가 있어요. 걸출한 섹터가 있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무슨 얘기들을 하나 하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유튜브 방송도 보기도 하고 레포트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항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따른 어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막 여러분들은 휩쓸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얘기가 맞다, 누구 얘기가 틀리다 이런 관점은 주식시장에서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맞는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편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고집 피울 것도 없고 주식시장에서는요 뭐 물론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고집 부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집단들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조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슨 얘기냐면은 큰손 집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 아니면 어떤 종목의 어떤 그런 소개를 시켜주거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들이 바로 이 집단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집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방송이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집단들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도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집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매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투자라는 관점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인도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투자라는 관점으로 인도하지 않고 매매라는 부분으로 자꾸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면 이 집단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단기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하거나 절대 왜 단기 투자를 유도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제가 싸잡아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가령 그래요. 뭐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비 얼마나 받는다면 한 달 끊어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사서 한 1년 묻어두세요. 그러면 어떤 개인 투자가들이 그 사람한테 뭡니까? 회비 내고서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종목의 어떤 다이나믹한 흐름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변화 흐름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나타나요. 물론 이제 그 거대 자본이라든지 큰 손 집단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 투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네, 못 가네, 내 말만 들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단기 투자라든지 가공된 정보, 그 다음에 재료에 의한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방송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세요. 막 시황과는 상관없이 보세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를 쳤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혹 해갖고서, 그죠? 이 사람한테 내 돈 맡기면 부자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금방 또 무너져 보여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예,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단기화되고 트레이딩화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들하고 똑같이 매매를 해요? 되겠어요? 안 되죠. 얘네들하고 똑같이 정보에 의존한, 그 다음에 어떤 테마, 뭐 최근에 막 많이 회자되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내용, 그걸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상 종속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70대 되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나는 이 혜택제거라는 이 한 주식만 가지고서 내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는데 오히려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뭐 어떤 MBA를 받고 나오는 사람보다 이 주식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실전적인 주식 흐름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흐름에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주식 투자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에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뭐 이제 그러잖아요. 막 주식시장 빠지고 그러면은 기관놈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기관이 왜 파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가령 국민연금에서 뭐 물론 이제 공적 기능은 있겠지만은 국민연금에서 예? 주가를 막 부양을 한다든지 주가를 받쳐준다든지 이런 것들 막 주가 빠질 때 왜 안 하느냐? 국민연금 손해 보면은 그 누구 책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화에서는 의존적인 매매라든지 추격해서 하는 대응.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그 시세를 리딩하거나 시세를 프라이스 메이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따라가거나 추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거나 추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만의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따라가면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 어떤 때는 막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새 막 하루에 막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거 뭡니까? 전자 게임 하듯이 이 엔터키 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돈을 벌지만은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정글 속에서 여러분들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방어책은 그럼 뭘 것인가? 그걸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기존에 있는 시장의 프레임, 주식 투자의 프레임, 거기 막 그 상위에 있는 어떤 그 포식자들이 여러분들 돈 뺏어 먹으려고 판을 벌여놓고 있는 이 프레임 하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 그 다음에 특히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런 방식들, 그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호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 뛰어든 그 순간부터 여러분 돈은 눈먼 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점의 정리, 주식 투자의 관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 그 다음에 그 정석 투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다들 아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입각한 대응을 하는 거, 그게 고수가 되는 정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디입니까? 저희 디즈니인가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하잖아요, 카지노. 예, 카지노 최민식 씨 나오는 영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호구 한 분 계시죠? 그죠? 돈 다 빼먹잖아요. 그죠? 호구 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의존적이고, 추종하고, 물론 이제 뭐 마음 먹고 사기치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돈을 따려고, 막 돈을 벌려고, 그냥 재밌게 즐기려고 했으면 사실은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카지노의 주인만 돈을 따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 판에서는요, 카지노의 주인이 결국 뭐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카지노 주인은 증권 전문가들도 사실 카지노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 자기 돈을 안 넣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게 카지노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냐면 그 판에서 즐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즐기기만 한다는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려고 막 덤벼들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카지노 주인들만 그냥 돈 벌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증권회사만 배부르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 탈피하자, 해방하자. 예?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식, 뒤에 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투자의 기본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 해지, 조금 유식한 말로 리스크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꼬셔도요, 그래, 나는 네가 암만 꼬셔봐라. 나는 이건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서는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시장이 아무리 뭐 종목별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는 요만큼만 가지고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과 위험 관리를 생각하는 차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냐면요. 이 가격, 그러니까 시세라는 관점도 달라요.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은요. 뭐 좋은 종목, 좋은 추천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대부분 보면은 저도 이제 주변에 그래서 좋은 종목 없어? 추천 뭐 똘똘한 놈 하나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좋은 종목이라는 건 없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어떤 시세든지 간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가령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수급이 몰리고 수요가 몰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개념보다는. 또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 또 좋은 타이밍에 시세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좋은 종목을 똘똘한 종목을 이거 뭐 재료가 있고 정보가 있는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에 있는 종목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보다는 매매. 그리고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시세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A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나중에 뭐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세, 이 종목이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래.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갑론을박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과열이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떤 원칙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일본에서 투자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은 일본 구간에서 매매를 해요. 떨어지고 요거 먹으려고 매매하고 요거 먹으려고 매매하고 그래요. 간단한 거는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2번 구간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2번 구간에서 좀 늦더라도 이게 확인이 되고 어떤 흐름이 형성될 때 그때 대응하는 거. 그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때도 막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을 정리를 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시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숲을 보잔 말이에요. 지금 숲은 뭐예요? 여러분,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벌어지는 장세예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분명히 달라요, 사실은. 최근에 많이들 물어보는 게, 아니, 막 무역 적자가 지금 11개월 연속 나타나고, 지금 경상이익 적자도 지금 2개월 연속 나타나고, 지금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과의 대중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수출도 지금 말도 못하게 안 좋고, 그런데 미국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죽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 많이 물어봐요. 돈 게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근의 장세를 명확하게 이거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 좋아요. 경기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장률 IMF 이전에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 숲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장은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dead cat bounce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 시장은 올라가지만은 그 올라가는 성격은 분명히 bear market rally다. 불마켓은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팩트, 포인트는 뭐냐?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돈 게임이에요, 돈 게임.
아직까지 시중에 있는 자금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뭐 거기다가 무슨 거창하게 해석할 것도 없이 돈들이 투기적 부쳐먹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냥 아주 명확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래서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이 한 53조, 고객 예탁금이 한 46조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53조 원대까지 들어왔거든요. 단기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단기 한번 배팅 보는 지금 자금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용융자 잔고가 16조 원대, 15조 원대 기록을 했다가 지금 거의 이제 20조 원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돈 빚내서 지금 배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선별된 종목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머니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게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딱 타켓 정해져 있는 리스트업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하는 랠리가 현재 수익률 게임을 주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세 흐름이 우상향의 패턴을 데드캣 바운스에 힘입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압축된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흐름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명인들의 보호께서도 지금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그 체킹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거래가 분출되는 국면이 아직까지 나타나거나 과열의 흐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정 들어올 때는 조정 들어오고 올릴 때는 올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말잔 말이에요.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머니게임이 벌어질 때는 뭐 그냥 점잖게 앉아갖고서 성장성이 이러니까 100만 원 간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타켓을 중심으로 해서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간에 체킹할 것만 체킹하면서 이 머니게임의 흐름에 편승하고 그 흐름에 대신에 반대급보다 항상 염두에 둔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세에 대한 선별, 시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종목은요, 이거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저기 할 때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종목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보면 코스모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쉬었죠. 저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신소재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정불었는데 지금 나가는 애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코 퓨처캠이라든지 KG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나가고 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아직까지 거래량의 휘날레를 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업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보면은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또 상한가 빵 치고 최근에 또 이제 뭡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경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지금 이제 시황 자리가 아니니까 배워 산다니까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의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 양반들이 조정을 좀 보이는데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죠? 그리고 오늘 좀 보면은 뭐 삼천당 제약, 한미사이언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한미약품, 윗부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조정 보였지만은 저는 눌림목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요,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약간 시도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헤게모니는 2차 전지가 있는데 이들 쪽으로 약간씩 입질이 벌어지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히트친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예요. 예, 이게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박셀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윗불하고 밑에 불,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도 지금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좀 주목하시고. 자, 오늘 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다들 아는 거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차분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고수가 되는 첫 번째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